그러면 치료를 시작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약간 그런 거 왜 다니냐 약간 이런 반응을 조금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좀 설명을 막 했죠.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 들고 하겠지만 엄마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정신과를 다닐 때 사실 그 입구를 들어갈 때도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이러면은 막 괜히 막 혼자서 이런 생각해요. 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막 왜 저렇게 쳐다봐?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 혼자만의 막 그런 편견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뭐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나 이런 거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응? 막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시선들을 조금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근데 나는 어쨌든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런 시선을 받아도 그래, 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 속에 있는 사람일지더라도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말 그냥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좀 견디면서 막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일을 하거나 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남들과 다를 때 남들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신기하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선이 저한테는 상처가 되거나 혹은 뭔가 어떤 공격성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이겨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걸 정말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뭐 괜찮아. 이게 아니었고 그 시선이 싫었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견뎠거든요. 그 견뎠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 그렇다고 포기할까? 라고 하기엔 또 포기하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견뎌보자.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어서도 그래 참을 만큼 참아보자 하는 것처럼 시선이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디는 방법에 있어서는 딱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사실 그 시선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일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도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치료를 받고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왜 얘기를 했냐면 더 당당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 일도 아닌데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제 모습 자체에 제가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이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since my first breath in. Never would have thought I'd be afraid to begin, but here I am, the edge of the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그림으로 제 생계를 이어나가고 뭔가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아 실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고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청소일이 어쨌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하지 못하는 생계적인 일을 담당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는 현실과 꿈을 좀 분리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고요. 정말 청소일은 제 꿈을 뭔가 먹여주는, 살려주는 뭔가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청소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회사를 다녔더라면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걸 다스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회사를 다녔더라면
아직까지도 저를 좀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 second, a minute, an hour, a day goes by. I'm hoping just to be by.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일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저를 많이 알아갔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 뭔가 누군가 저를 책임져주고 저를 알아봐주고 하는 그 시기를 떠나서 제가 스스로 저를 인정해주고 뭔가 보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됐다라고 느꼈던 때는 뭐였냐면 정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바로 알았을 때 그러니까 청소일이라든지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 더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림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청소일을 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책임져 줬던 그런 행동들이 저는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로 스스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불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왜냐면 그 장애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변화가 어쨌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노력이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노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력해라 라는 말이 뭐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게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결국은 그래도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변화에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처음으로 태어나서 했던 강연은 강당에서 했는데 원래 이제 불이 이렇게 막 밝게 들어와 있는 강당이었는데 그거를 다 끄고 여기 조명만 켜고 했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 나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계속 상담이랑 약물을 먹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다 했던 강연들이 계속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적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적응이 되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불안이. 적응을 떠나서 불안이 더 컸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불안은 계속 내려오고 적응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진짜 편안하게 강연을 할 때 딱 느꼈어요. 이 상담과 약물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말이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제 이야기를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 이런 뭔가 남의 시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뭐 이 일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제가 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제 나이에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발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냥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한테 한다 한들 자기가 좀 더 당당하고 거기에 더 확고한 자신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남들의 시선이 사실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청소일 하고 불안장애를 겪고 했던 그 시간들이 남의 시선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제가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시선은 뭐야? 네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저 사람들이 보내는 저 뭔가 편견의 시선에서 무너질 거야?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바라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좀 더 제 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시선으로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바로 내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뭐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견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견딤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겨내는 힘도 그 이겨낸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진짜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원동력이 너무 필요해요.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불안 장애를 겪었을 때 이런 지금 사회적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저를 이겨내야 했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겨내야 했는데 그 힘들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알아가고 많이 좀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운동과 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년이 좀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얻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청소일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청소일 하면 운동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칼로리 소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앉아서 굳는 근육도 있지만 저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굳어지는 그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동으로 통해서 되게 많이 극복했고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좀 잔병치레가 많았었어요. 근데 청소일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되게 많이 건강해졌고 또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키워진 체력이 나중에 제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불안장애를 극복해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신에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하시거나 그런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주는 그런 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운동과 체력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엄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두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엄마는 굉장히 저한테 큰 버팀목이 되어준 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시선보다는 저의 시선으로 저를 좀 많이 봐주셨던 분인데 청소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냐,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냐.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걸 추천해서 전 하고 있다. 뭐 이미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추천해서 시작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속상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자식들처럼 좋은 데 가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길 바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추천했을까?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창피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너가 너무 기특하다. 어쨌든 너 상황에서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엄마가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줬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불안장애를 겪었을 때도 되게 엄마한테 정말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사실은 가장 슬플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너가 잘못했네. 너가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거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다. 나 이렇게 일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팔알은 저희 엄마의 그런 지지이지 않았을까. 그만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엄마는 좀 되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큰 버팀목이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질환을 겪었어, 내가 이런 뭐 일을 했어,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무기가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숨기고 뭔가 어려워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이제 어디까지 보여주면 좋을까? 나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뭔가 남들한테 숨김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뭔가 당당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드러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좀 더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뭔가 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당연히 숨기고 싶은 이야기 많죠. 뭐 진짜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저도 뭐 남들한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숨겨야 할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청소일이라든지 불안장애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당당해지려고 꺼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꺼냄으로 인해서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꺼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밝히고자 하고 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진짜 그냥 나 이렇게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져왔던 이야기들이 다 저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뭐 회사를 싫어하고 누가 들으면 진짜 쟤는 왜 저러고 사냐 막 이렇게 싶은 뭐 그런 단점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런 단점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되고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또 수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장점이 너무 커서 그 단점이 없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입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이 다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단점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인생에는 버릴 게 뭐 아무것도 없다. 흔히 말하는 정말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닌데? 이거는 안 겪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쓸모없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창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나는 이런 일을 왜 겪어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인데 정말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성장을 줬어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죽을 만큼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 과거의 저를 보다듬어 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정말로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 나중에 제가 좋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때 저를 바라보니 아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구나. 그 시간들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죽기로 결심했던 그날 정말 다행히도 죽을까 살까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살자라는 선택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힘드신 분들에게 살기로 결정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절실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기로 결정한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저와 같은 좋은 상황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삶을 응원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